드라마 제목 피보다 진한. 시작합니다. 지훈 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앞에서 남편은 무표정하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서류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우리 카페, 어머니 명의라서 문제예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대출이 나와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것처럼. 유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카페 로운 커피는 남편의 엄마 강정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곳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식당에서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에 들어오던 그 고된 날들의 결실이었다. 유나는 처음 그 카페를 봤을 때를 기억했다. 2년 전 봄날이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야, 이 가게 이름 로운이 뭔지 알아?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닥터가 말했어. 건강하고 귀여운 아기네요 라고. 그게 좋아서 이름을 여운커피라고 지었지. 정희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유나는 그 순간 이 카페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 그 자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6개월 전 정희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뇌출혈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더뎠다. 의사는 말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가게 운영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유나에게 맡겨졌다. 유나는 카페 경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원두를 갈고 손님을 맞았다. 처음엔 서툴렀다. 커피는 탔고 주문은 꼬였다. 아가씨, 이거 아메리카노 아니고 설탕물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유나는 그렇게 매일 배웠다. 유튜브로 라떼아트를 익히고 단골 손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며느리분, 실력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죠. 병실에서 정희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이 가게는 내가 잘 지켜줘야 한다. 내 인생이 담긴 곳이야. 지훈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고 첫 생일도 여기서 했어. 이 벽 하나하나가 내 추억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다. 카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나는 자신의 적금을 깨고 친정의 손을 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지훈이 유나를 다급히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유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었다. 남편은 항상 바빴고 집에는 늦게 들어왔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상 2개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지훈은 유나를 소파에 앉히고 서류를 펼쳤다. 사업 확장하려면 가게 명의가 필요해. 엄마는 이제 판단력 없잖아. 내가 대신 서명해줘. 유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카페의 명의를 강정희에서 박지훈으로 바꾸는 것.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 카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5억은 나와.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울 거야. 어머니 가게를 담보로요? 어차피 엄마는 회복 못해. 의사도 그랬잖아. 장기 요양 필요하다고. 그럼 이 가게는 결국 우리 거야.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유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게 남편의 목소리가 맞나? 5년 전 청혼하던 그 남자가 맞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회복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을 봐, 유나. 의료비만 벌써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 이러다 우리까지 망해. 지금 결단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니 꿈이에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뭔데? 며느리가 뭔데 시어머니 재산에 간섭해? 그 말에 유나는 얼어붙었다. 며느리. 그저 며느리. 5년간 함께 산 시간은 매일 어머니를 간병한 날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훈 씨, 전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지킨다고? 웃기네. 현실이야, 유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유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지우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치 유나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유나는 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 없었다. 5년이었다. 5년을 함께 살았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부였다. 서로를 믿었고 의지했다. 아니, 적어도 유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다. 작은 원룸이었다. 결혼 후에도 전세금이 부족해 월세로 살았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현실이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정말 그럴까? 가족도 사랑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카페는 7시에 문을 열었다. 빵을 굽고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복잡했다. 첫 손님은 70대 할아버지였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었다. 며느리,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내가 사람 많이 봤어. 뭔가 있어.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가 제일 어려워. 남이면 모르겠는데 가족이니까. 근데 며느리, 명심해.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지켜주는 사람이야.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유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왔다 갔다. 점심때가 되자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다. 유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지난달 수입은 420만 원. 거기서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빼면 순이익은 150만 원 정도였다.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생각해봤어? 아직. 빨리 결정해. 시간 없어.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나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 무슨.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담보 없으면 계약 파기야. 그럼 회사 문 닫아. 그게 제 책임인가요? 책임. 우리 부부잖아. 내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지. 아니야. 유나는 말문이 막혔다. 부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지훈 씨, 어머니께 물어봐야 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깨어나. 의사가 뭐래? 의식 회복 가능성 30%래. 그리고 회복해도 예전처럼 못 돼. 그런 사람한테 뭘 물어봐?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 쥐었다. 유나는 카페 문을 잠시 닫고 병원으로 갔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병실 문을 열자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유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예요. 대답은 없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는 가게를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제가 막아야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는지. 그때 정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어머니, 들리세요? 정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몇 초 후 그녀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했다. 어머니.
유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아직 말은 못하실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유나는 정의 곁에 앉았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 알아보시겠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유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네. 가게.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유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가게. 잘 지키고 있지? 유나는 눈물이 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유나는 결심했다. 모든 서류를 모아 남편의 사업 계좌로 옮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통장, 계약서, 영수증.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쳤다. 밤 11시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유나가 서류를 정리하는 걸 보고 미간을 찔렀다. 뭐해? 확인하는 중이에요. 뭘? 당신 회사 계좌요. 지난 6개월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제가 드린 돈이 1,800만 원인데 실제 병원비는 1,200만 원이더라고요. 6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회사 운영비로 썼어. 회사 운영비?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거짓말이 문제죠. 전 어머니 위해 제 적금까지 깨고 친정에 손 벌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당신 사업에 썼다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었다. 아, 알았어. 미안해. 그럼 됐어. 이제 서명해줘. 제발. 안 돼요. 뭐? 전 서명 안 해요. 그리고 명예 변경도 안 돼요. 어머니께 직접 허락받아야 해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지금 장난해? 엄마는 의식도 제대로 없어. 누구한테 허락받아? 오늘 깨어나셨어요. 말씀도 하셨고요. 뭐?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회복하시면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이럴 거예요. 지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은행을 찾았다. 명동에 있는 본점이었다. 창고 직원에게 말했다. 명예 변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명예 변경이신가요? 부동산인데요. 제 시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남편이 본인 명의로 바꾸려고 해서.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도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누군가 위조로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죠. 발각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법은 정의 편이었다. 은행을 나서며 유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 6시 사무실로 와. 투자자들 만나자. 내가 직접 설명해.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했다. 저녁 6시 유나는 지훈의 사무실에 갔다.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소개할게.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이분들이 5억을 투자하기로 했어. 담보만 있으면. 한 남자가 유나를 훑어봤다. 부인이시죠? 남편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예요. 시세 7억 정도 돼요. 유나는 깜짝 놀랐다. 여운 커피는 강남이 아니라 성북구에 있었다. 시세도 3억 정도였다. 잠깐만요. 그건. 유나야, 조용히 해. 지훈이 유나의 팔을 잡았다. 힘이 세게 들어갔다. 유나는 아픔을 참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그 가게는 강남이 아니고 시세도 3억이에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변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봐요, 박 대표. 이게 무슨 짓이요?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지우는 당황해서 변명했다. 아, 그게 제 아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는 됐습니다. 우린 사기꾼이랑 일 안 합니다. 새 남자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유나를 노려봤다. 미쳤어? 왜 그런 소리를 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 전략이야, 전략.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사업이에요? 사기죠.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넌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게 살아남고 싶으세요? 어머니 가게 팔아서? 엄마? 엄마는 이제 끝이야. 회복 안 돼. 의사도 그랬잖아.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를 포기했다. 아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지훈 씨,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뭘? 어머니가 회복 안 할 거라고. 당연하지. 현실을 봐.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안 그래요. 전 어머니가 회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게를 지킬 거예요. 내 맘대로 해. 근데 나도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도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무슨 뜻일까? 그가 무슨 짓을 할까?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유나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병원으로 달렸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어요.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 유나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유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유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침 7시 유나는 카페로 갔다. 문을 여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남자였다. 유나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소송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혼 소송 통지서. 그 글자가 유나의 눈앞에서 흔들렸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떠난 후 유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이혼.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답장만 왔다. 대화할 거 없어. 변호사랑 얘기해. 오전 내내 유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점심때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며느리,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울었네. 유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할아버지는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며느리, 지금 선택해야 해.
남편을 따를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지킬 건지. 전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어디 있어? 어머니 곁이요. 그럼 됐어. 오후 유나는 병원으로 갔다. 정희는 깨어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 야. 가게. 괜찮아? 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유나의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지훈 씨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유나야. 미안해. 네.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유나야. 너. 가게. 가져. 이. 가게. 네. 거야. 유원장. 써놨어. 서랍에.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유나야. 고마워. 진짜. 딸보다. 낫다. 그 말에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희의 품에 안겨 울었다. 다음 날 유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다. 성격 차이라고 나와 있네요. 조정 기일이 잡힐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남편분의 재산 은닉이나 사기 행위를 입증하면 유리해질 수 있어요. 며칠 후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만난 지우는 낯선 사람 같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두 분 합의할 의사 있으십니까? 지훈이 먼저 말했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유나 씨는요? 저는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가게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지훈이 비웃었다. 그게 무슨 조건이야? 내 엄마 가게인데.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어요. 가게를 제게 준다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언장, 어디 있는데? 찾을 거예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유언장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혼은 유언장 확인 후에 할게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소리쳤다. 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유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유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희에게 유언장 위치를 다시 물어야 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당분간 깨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유나는 절망했다. 유언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랍을 뒤졌다. 옷장도 책상도 모든 곳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유나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카페. 정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곳. 혹시 거기에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카페로 갔다. 구석구석을 살폈다. 카운터 아래, 창고, 화장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다. 정희와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서류가 나왔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본인 강정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 사망 시 여운 커피의 모든 권리를 며느리 김유나에게 양도한다. 아들 박지훈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는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정희가 쓰러지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인한 후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제 남편분이 가게에 손 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지훈을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유언장 확인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어머니가 가게를 제게 주셨어요. 이제 당신은 이 가게에 손 뗄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내게? 왜겠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잖아요. 하지만 전 어머니를 가족으로 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유나는 일어섰다. 이혼은 동의할게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다. 유나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정희가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유나야. 어머니. 정희는 유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가게.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정희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이 가게 내 이름으로 해라.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제가 어머니 대신 지키는 거예요. 정희는 웃었다. 그럼 같이 하자. 우리 둘이. 1년 후 여운커피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됐다. 정희와 유나가 함께 운영했다. 어느 봄날 카페 앞에서 정희가 말했다. 유나야,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유나는 정희를 꿰안았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